안녕하세요, 잔마왕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으로 SUMIF 함수를 흉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어떤 구분 기준에 따른 누적 합계를 구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간단하게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SUMIF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담당자별 매출액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때 담당자별 매출액의 총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이와 같이 이 범위를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서 중복값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에 SUMIF로 구해보는 거죠. equal SUMIF 괄호에서 range는 이름이 있는 요 열을 모두 선택을 하고요. 값은 요 앞에 있는 이 칸 SUM에 대한 range는 매출액이 있는 요 영역 이렇게 한 다음에 괄호를 닫고 엔터. 이런 식으로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각 담당자별 매출액 합계를 구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곤 합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파이썬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에서 지난번에 했었던 영상에서 데이터 가져와서 매출액 구하는 것까지는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복사된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이 파일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리네임으로 해서 SUMIF,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셀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판다스 소환하고 데이터 값 불러와서 내용 확인하는 것까지는 그대로 좀 두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선 데이터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밑에 셀 하나 더 추가하고요. 여기서는 이름으로 묶은 다음에 이름으로 그룹을 만들고 그 묶은 범위 내에서의 합계를 구하는 방식으로 방금 구했던 SUMIF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로 얻어지는 곳을 이렇게 G라는 이름으로 하나 새로 만들고 요곳에는 dfm에서의 값을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어떤 값을 가져올 것이냐면 다시 대괄호를 한번 더 쳐서 두 번 대괄호를 친 다음에 가져올 값들을 묶어주겠습니다. 이름 값으로 묶은 값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이번에 수강 인원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수강 인원. 원본 데이터에서 이름과 매출액 수강 인원에 대한 값을 가지고 와서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기만 할 겁니다. df g를 해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이와 같이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그룹 바이로 묶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것을 그룹 바이로 묶어라. 묶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묶느냐면은 이름을 기준으로 묶어라. 그리고 묶은 다음에 매출액과 수강 인원에 대해서는 SUM 값을 구해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바로 SUMIF를 구한 것처럼 이 이름에 해당하는 값을 그룹을 지어서 그때의 합계를 구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룹 바이로 묶은 다음에 그룹의 대표 값을 뽑는 방식으로는요. SUMIF와 같은 조건을 할 수도 있지만 counter if, max if, min if, average if와 같은 것도 대신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SUM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여기에 계산식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count if를 대신하기 위해서는요. 여기를 count로 바꿔주면 되고요.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값의 개수를 구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번엔 max로 바꿔주면 각각의 최대값을 바로 구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max에 대한 max 대신에 min을 넣으면 최소값을 구해주고요. average의 경우에는 명령어가 조금 다릅니다. min으로 넣으면 평균값을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조건을 두 가지 이상을 걸었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표에서요. 이름뿐만 아니고 이번에는 강의명에 대한 조합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값을 가지고 올 때부터 이름과 그 다음에 강의명에 대한 것까지 가지고 오는데 그룹 바이를 이름과 강의명 대괄호로 이렇게 감싸주면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SUM을 구해볼게요. SUM을 해서 합계를 구해보면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이름과 강의명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 그룹의 매출액과 수강 인원의 합계를 이와 같은 요약된 표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제 SUM뿐만 아니고 어떤 기초 통계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이라든지 중위값이라든지 표준 편차 이런 값들을 구할 때 각각 어떤 값인지에 대한 것을 뒤에 넣으면 되는데요. 이것을 요약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만들었던 요 dfm에서 한 번 더 대표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셀 하나 더 추가하고요.
여기에 df m 값을 describe라는 명령어를 쓰면 컨트롤 엔터.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이 숫자로 되어 있는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는 몇 건이 있고 평균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 표준 편차, 최소값, 4분위 수의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중위수죠. 가운데 있는 값 그리고 맥스 값 이런 식으로 요약된 기초 통계 값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요령으로 그룹을 묶은 다음에 여기 sum이 아니라 바로 여기도 describe를 명령어로 내려주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름과 강의명에 따른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한 주요한 값들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 값을 이와 같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그룹 바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엑셀에서 사용하는 sumif 함수를 흉내냈다라고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용법이 살짝 다르고요. 그룹 바이를 이용해 정해진 기준으로 묶은 다음에 그 묶은 값을 분석하는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이번에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